낙타 공부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어요, 이 친구가. 가시나무도 씹어 먹을 수 있고요. 피가 나고 때론 찔리고 아프대요. 근데 씹어 먹는데요. 자기 자식한테 젖을 줘야 되니까. 세상에서 가장 감성적인 동물이고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기도 하는 동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윤송아입니다. 연기도 하고 있고 그림도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린 거는 걷기도 기기도 전이었다고 어머니께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말을 굉장히 늦게 시작을 했어요. 유치원 때 제가 갑자기 영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랬을 때 유일하게 제가 소통할 수 있었던 게 그림이거든요. 언어가 안 되니까 당연히. 그래서 그때 이제 제일 친한 친구가 그림이 될 수밖에 없었고,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화장실 변기랑 이렇게 해서 그려서 나 이렇게 가고 싶다고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몸짓으로 보여주고, 그러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연기, 몸짓, 그리고 그림 이렇게 친해진 것 같아요. 영국은 어린아이들한테 굉장히 열려 있어서 그때 미술 전시를 할 기회가 있어갖고 사실상 데뷔는 유치원 때입니다. 근데 해외에는 시스템이 이제 어린 친구들도 전시를 쉽게 좀 할 수 있어요. 관계자들이 많이 눈여겨보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또 홍콩에서 또 기회가 열려서 홍콩에서 이제 작가로 데뷔를 하게 돼요, 중학교 때. 근데 한국에 왔더니 이제 미술 작가로 활동을 하고 싶었으나 우리나라 분위기는 졸업을 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제가 굉장히 좀 에너지가 많은 편이고 심심한 걸 못 견뎌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소위 얘기하는 길거리 캐스팅이 있었는데 길거리 캐스팅이 되어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 해보니까 의외로 적성에 또 맞는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어떤 관심 분야가 굉장히 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심리학과나 철학과를 갈까 미대를 갈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근본에 마음이 있다 보니까 연기가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또 연구하고 다른 사람 입장이 되어보기도 한다는 점에서 그림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누구나 인생에 한 번쯤은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생을 마감할까? 근데 그 순간에 정말 힘들었을 때 나를 붙들었던 거는 내 삶의 짐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해야 되는 일들과 내가 책임지고 있는 내 가족이나 이들은 이제 내가 해놓고 죽더라도 죽어야지 하다 보니까 내려놓을 수 없는 짐이 낙타의 혹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또 깨달은 게 내가 이 혹이 없었으면 당장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보면 이 혹이 생명수가 되어서 살아남게 되었구나. 그래서 제가 사막을 현대사회라고 표현을 하고 되게 먹고 살기 힘든, 그리고 우리가 다 낙타인 거예요. 그래서 삶의 책임감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부모로 하면 자식이 짐이다, 혹이다 표현하고, 그리고 잘 나가는 회사의 대표라고 하더라도 요즘 뭐 경기도 안 좋은데 직원들 월급 줄 때마다 뭐 가슴이 턱턱 막힌다, 뭐 이런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들 때문에 더 열심히 힘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낙타 공부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어요, 이 친구가. 사막에 먹을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입술이 두꺼운 가죽으로 진화를 해서 가시나무도 씹어 먹을 수 있고요. 물론 위장도 이걸 소화할 수 있게 진화를 했고요. 근데 그 가시나무를 씹어 먹을 때 피가 나고 때론 찔리고 아프대요. 근데 씹어 먹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자기 자식한테 젖을 줘야 되니까, 그리고 또 낙타는 울 수도 있고 세상에서 가장 감성적인 동물이고 음악을 들을 줄도 알고 음악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기도 하는 동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나의 페르소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처음에 낙타는 되게 힘들어 보였어요. 그때 저희 마음 상태로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눈을 뜨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꾸는 낙타 시리즈들은 낙타의 눈을 다 감겼어요. 그 딱 1년만 눈을 감고 미친 듯이 살아보자 한번.
이 내가 위기를 한번 극복을 해보자. 나는 된다, 나는 된다 수없이 많이 되새기고 긍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너무 부단히 노력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아갔거든요. 지금 눈앞의 걸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미래는 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실도 점점 밝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황량한 사막도 뭐 회색 도시도 굉장히 컬러풀하게 밝음이 있을 거야 라는 의미로 이제 그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제 시그니처인 가시나무도 가시나무처럼 안 보이게 굉장히 컬러풀하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잎이 없지만 마치 꼭 잎이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면서 굉장히 밝게 표현을 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그림은 자기 자신을 투영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 예전보다 많이 밝아지고 제가 그래서 그런지 더 많은 상상력들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우주를 그리고 있고 이렇게 글로벌 넘어 우주까지 가고 싶은 건지 우주를 그리고 있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현실 속에 있는 낙타인데 꿈꾸는 낙타 시리즈였고 굉장히 동화 같은 기법으로 그렸다면 이번에 꿈속 시리즈에서 In Dreams 시리즈예요. 보시면 낙타의 혹도 낮아지고 황금 침대에서 막 편안하게 쉬고 있고 파티 즐기고 있고 막 동물원에 갇혀 있어야 될 아이가 막 도심을 활보하고 풍선 달고 댕기고 낙타가 아닌 사슴이 되기도 하고 기른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겉에 느낌은 밝지만 이 안에 힘듦의 메시지가 있는 작품을 보고 싶어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마냥 밝은 작품도 보고 싶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희망이 부풀어 있는 시기니까 좀 마냥 밝음도 조금 표현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처음에 드라마에 제 그림이 등장했던 거는 제가 어떻게 보면 제 그림이 캐스팅을 당했던 건데 그때의 어떤 효과를 보면서 그 다음부터는 많은 감독님들과 드라마 작가님들을 제 전시에 많이 초대를 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보면서 영감을 받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나리오에 써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라마 속에서 작품이 벽에 그냥 걸리는 어떤 오브제나 디자인 어떤 소품이 아니라 그냥 주인공처럼 그 중심 내용에 들어가는 그런 소재가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특히나 보이스 3 작업 같은 경우는 정말 짜릿했어요. 그러니까 대본을 마진원 작가님이 집필하실 때 저랑 같이 짜면서 이제 나갔어요. 보이스 3 같은 경우는 다크웹에서 그림과 함께 사람의 신체 일부가 같이 이제 경매에 올라가서 판매가 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림 속에 살인의 단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눈동자 속에 우물이 있고 진돗개의 눈동자 속에 나비가 있고 이러면서 어떤 힌트들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가는 재미인데 저도 그림 속에 막 숨기고 막 상의하고 막 그러면서 되게 쫄깃쫄깃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어렸을 때 언어에 대한 힘듦이 있어서 제가 어렸을 때 자화상을 입이 없는 채로 많이 그렸었어요. 근데 작가님이 그걸 보고 영감을 받아서 입이 도련해진 채 살해당한 여자 이렇게 해갖고 하다 보니까 제가 11화의 그 에피소드의 주인공으로 카메오 출연을 하게 되는 재밌는 경험을 또 하게 됐거든요. 저는 미술이 더 상업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미술을 너무 고귀하게 생각해, 너무 멀게. 근데 그렇게 되면은 미술이 상업화가 되지 않으면 미술 작가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미술이 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이제 보수층 미술 작가들은 내 그림이 여기저기 찍혀서 돌아다니는 거는 희소성이 떨어져서 고귀함이 떨어지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여기저기서 봐야지 더 친숙하고 알려져서 그 작품이 더 가치가 있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점점 아트에 관심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시각적인 게 굉장히 길게 남거든요. 특히나 이제 쇼핑백에 프린트를 해서 사람들이 들고 다녀주면 원작
또 되게 보고 싶어 할 것 같고 궁금해하고 싶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걸어다니는 광고판 역할을 해주실 것 같아서 너무 되게 고마울 것 같아요. 들고 다녀주시면. 그리고 너무 신기하게도 이렇게 쇼핑백을 보시고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나름 뿌듯했어요. 아, 그래도 내 그림이 묻히진 않나 보다. 그냥 쇼핑백 그냥 보고 이게 지나칠 수도 있는데 낙타가 있네? 뭐지? 전시장에 오신 분이 아니고 미술 마니아층이 아닌 사람이 그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제가 되게 막 어떤 희열을 느끼거든요. 계속 좀 정기적으로 다른 그림으로 좀 바꾸기도 하고 이번에 또 다른 그림이네? 하면서 또 흥미롭게 봐주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최근에는 그림을 정말 열심히 그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올해는 제가 목표를 글로벌 진출로 잡았기 때문에 한 달에 평균 한 2회 정도 해외 전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주 전에는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전시가 있었고, 이번 주는 상하이에서 전시가 있고, 다음 주는 중국 본토, 그 다음 주는 이제 싱가포르, 계속해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시기라서 약간 정신이 없지만, 아직 미술을 좋아하지 않는, 미술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좀 아트를 전파시키고 싶은 욕심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더 이상 화실 안에서만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나와서 인도에서 서울시를 홍보하는 행사에서 저도 라이브 페인팅 퍼포먼스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밀라노 패션 위크와 뉴욕 패션 위크에서 모델들이 캔버스가 되어서 직접 라이브 페인팅 퍼포먼스를 선보였었어요. 12월에도 청계천의 빛초롱 축제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번에 제 미디어 아트를 선보이거든요. 그런 이유도 사실 미디어 아트를 사람들이 구매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곳에 선보이는 그 가치가 문화는 영원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K-POP 데몬헌터스가 굉장히 인기이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서울에 또 방문해 주시고 하고 있는데, 저는 미술 작품의 가치를 좀 더 알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이 문화를 좀 더 정착시키고 싶었었거든요. 요즘 저를 보면 사람들이 유행하는 MBTI로 이 100% 같다라고 해요. 굉장히 이게 밝고 활기차고 이렇게 밝고 발랄한 미술 작가는 처음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발랄한 성격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이게 소심하고 조금 우울하기도 하고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었었는데, 그래서 그림도 예전엔 자기파괴적이고 좀 우울한 그림들을 그렸었어요. 근데 한참 그렇게 상처를 막 캠퍼스에 토로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 모든 상처를 다 비워내고 나니까 또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이제 밝음과 다른 것들이 채워나가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조금 더 호흡하고 싶었나 봐요. 안 그래도 최근에 계속 이 꿈에 관한 시리즈를 계속 그리다 보니까 계속 뭔가 새로운 거에 도전하고 꿈꾸고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최근에 드는 걱정은 제가 본질을 잃어갈까 봐 좀 걱정을 하면서 제가 그림을 미술 작가를 해야겠다라고 또 생각을 했던 게, 단순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는 그냥 취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그림을 업으로 한다라는 거는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분명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 있어서 미술이 저한테 주는 역할은 힐링이고 상처 치유였거든요. 그리고 밝은 사회로의 안내?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것들을 전파하고 싶어서 실제로 미술 치료사 자격증을 따고 또 미술 치료 쪽으로 공부를 하면서 색채가 사람한테 주는 영향,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긍정적인 메시지와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해 나가면서 본질을 잃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